이것이 챕터 32의 내용인데요. 예, 그 내용을 여기 이 페이지에서 지금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챕터 32의 그 제목은 크로매틱 화음인데, 그것이 장식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의 크로매틱 화음을 그 테크닉을, 화성 기법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6가지 나누는데, 첫 번째는 정삼 화음을 패싱 코드 혹은 네이버링 코드로 취급하는 경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 좀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딸림 7 화음을 변화시키는, 즉 변화된 딸림 7 화음의 경우입니다. 딸림 7 화음에서 변화시킬 음표가 4개로 구성되는데,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음표는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루트는 변화시키면 그 자체가 이미 딸림 7 화음이 되지 않죠. 제3음은 입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딸림 7화음의 이름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제7음의 경우는 그것이 7음이기 때문에 또 변화될 수가 없죠. 그래서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제5음이 됩니다. 제5음을 발음 올리거나 혹은 발음 낮춘 그 화음들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완전 감칠 화음. 앞에 무슨 설명 없이 fully란 말이 없이 그냥 diminished seventh 하면은 그것은 완전 감칠 화음, fully란 말이 들어간 것이고, 반감칠 화음 할 때는 half란 말을 따로 붙입니다. 여기서는 완전 감칠 화음을 장식적인 기능을 하는 화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럴 때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는데, 그런 경우 이러한 embellishing diminished seventh 코드는 common tone diminished seventh 코드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정육화음을 공통화음으로 삼는 화성기법. 그 다음에 선적 화음인데, 그 선적 화음을 정규적인 방법이 아닌 좀 벗어난 방법으로서의 선적 화음. 그 다음에 그 위에 장조 모드와 단조 모드에서 변화시키는 화음들, 이렇게 6가지를 했는데, 오늘은 지금 제가 두 번째 그 화성 기법을 하나를 강의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쓰이는 이 6가지 용법들이 가령 한 100마디의 곡이라고 하면은 그 100마디 중에서 후기낭만주의를 하더라도 이 6가지 화음이 가령 100마디 곡에서 한 10번 정도 나타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부분적으로 아주 어쩌다가 한번 나타나는 것인데, 그 나타나는 그것이 그전 초기의 낭만주의나 혹은 고전주의 시대에는 쓰이지 않은 수법입니다. 가령 100마디 정도 같으면은 이 6가지 중에서 어느 기법 하나라도 몇 번 나타나냐 하면은 아마 뭐 그것을 통계낼 수 없겠지만도 한 두세 번 나타날까 말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작품에서 이런 기법을 찾는 것은 쉽지는 그렇게 흔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어느 한 곡에서 어느 부분, 그 지점에서 이런 것들이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우리가 elaboration process라는 제목으로 가장 작은 요소가 계속 발전되어 가면서 하나의 완성된 곡을 보여주는 것을 공부했는데, 그러한 elaboration process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 중에서 어느 기법 하나를 실제 쓰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A scalar melody has been given. 가령 하행하는 음계형의 산율이 주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선율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입금음을 사용하여 명확한 종지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선율은 하나의 완성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소재를 우리가 설정을 할 때 그것이 실제 가능할 수 있는, 그걸 줘야 됩니다. 가령 여기에 주어진 맨 처음 패턴이 실제로 음악에서 쓸 수 없는 것이라든가 아주 특별한 것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하는 스케일을 G 장조인데
옥타브로 내려오는 스케일에 어떤 화음을 붙이면서 지금 우리가 챕터 32에서 설명하는 어떤 테크닉 화성 기법 하나를 적용시켜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이 F# 하나를 줌으로 해서 이게 하나의 독립된 전격 종지를 주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7번째, 8번째 마디에서도 전격 종지를 줄 수 있지만도 더 명확하게 입금음을 하나 마지막에 제시를 한 것입니다. Harmonic outline. 이번에는 이선율의 화성 윤곽을 스케치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으뜸 화음에서 시작하여 딸림 화음을 거쳐 으뜸 화음으로 해결되면서 전격 종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적 종지를 하게 되고 그 중간에 중계 화음, 사도나 유도 화음을 가지고 딸림 화음을 연결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단위가 될 수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1도 화음에서 사도 화음을 거쳐서 그다음에 5도 화음을 가면서 다시 1도 화음으로 되돌아오면서 전격 종지를 하는 악구 구조입니다. Prolongation of the intermediate chord. 전체적으로 사도 화음이 연장이 그리고 되었습니다. 딸림 화음에 이르기까지 딸림 화음을 예비하는 중계 화음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대개 이러한 연장 부분에서 여러 가지 화성 기법이 구사됩니다. Prolongation of the intermediate chord. Secondary dominance. Secondary dominance. 여기에서는 중계 화음의 연장 부분에서 부속 화음을 3차례 사용하였습니다. 나중에 이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요 직전의 챕터에서 했던 그 세컨더리 다미넌트, 타니시제이션에서 했던 세컨더리 다미넌트를 이용해서 하나, 둘, 세 군데 부구속 화음을 사용했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이 사도 화음이 연장이 되는 과정에서 맨 위 선율과 맨 아래 선율이 저 외성부가 10도씩 병행을 하는 포브르동 기법이라고 그러죠. 10도씩 서로 병행하면서 미래도 도시라 하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로 여기는 이제 voice exchange가 A음이 여기를 A가 하고 C가 C 되면서 서로 반진행, 여기서는 병진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반진행을 시켰습니다. 소프라노 선율을 계속 하행을 합니다. 근데 베이스 라인이 도, 시, 라, 또 라, 시, 도 하면서 여기서는 대위적 진행이 보이지 않는데 이제 서로 자기의 주장을 하게 되죠. 하행을 하게 되고 베이스는 상행하면서 두 개가 대위적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가 하행을 하는데 소프라노가 하행을 하는데 베이스는 계속 상행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딸림 7 화음에 더 강한 긴장감을 넣기 위해서 이게 반응계적 진행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긴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딸림 7 화음이 더 강조될 수 있죠. 이 딸림 7 화음이 강조가 되어야만 이 종결감이 더 강해지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종결을 시키는 그런 긴장과 또 이완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때 적절하게 쓰인 것이 이 세컨더리 다미넌트 코드가 되죠. 그 다음 이번에는 마디 2에서의 화음 사용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화음 사용할 수 있을까?
마디 2의 F샵 음을 경과음으로 취급하게 되면 G음과의 반음 충돌, 그리고 그 다음 마디에서의 안정된 협화, 음정으로 인하여 훌륭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좀 싱겁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하면 또 베이스하고 반음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한 그 긴장감을 줄 수 있게 되죠. 사도함을 하기 전에 그냥 일도함을 남겨봤습니다. 거기에 내성부들을 붙여봤는데요. 그렇지만도 거기에 가는 D에 레 샵을 붙이게 되면은 아까 단순한 그 F 샵이 경과음이 자기 자신하고 협화음이 되는 음표를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성부하고는 불협화음이지만도 여기에 요 두 개의 성부에 또 카운터 포인트가 생기죠. 여기서는 순차 하행을 하고 있고 순차 상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반응계적인 음을 주문해서 여기에 많은 긴장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운터 포인트가 하나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위 두 성부뿐만 아니고 베이스 성부에도 또 소프라노 라인하고 또 카운트 포인트를 하나 만드는데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 전위 화음을 사용하면서 C음과 G음과 C음 사이를 이렇게 메꿔주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생기는 퀄리티가, 이것은 지금 이 수직적인 사운드를 위해서 이게 만든 것이 아니고 수평적으로 우리가 음악 만들어 가면서 그 결과가 이러한 정사모함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정사모함을 그 자체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마왕에서 도시와 레로 가면서 생기는 선율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제는 화성적인 의미에서 이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화음이, 정사모함이 독립된 화음으로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파트하고 결부를 시켜보면요. 이 파워포인트 이 파일이 좋지 않아서 이걸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디에 생기는 그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의 과정과 아래 과정에서 보면은 이게 좀 선율적으로 좀 장식을 가했는데요. 장식이 여기서 G에서 F샵으로 온 과정에서 이건 지금 10마디입니다. 근데 두 마디를 확장을 시키는데 이게 딸림 딸림 7화음을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 딸림 7화음이 좀 너무 짧죠, 그죠? 종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디를 그 마디를 이렇게 한 마디를 확장을 한 것입니다. 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뭐 길이 자체 두 배로 늘어난 것이고, 그 과정을 보면은 여기서 이 G음을 그대로 지속을 시키면서 이때 이 G음과 이 B음을 보면은
G음과 B음을 G 내추럴을 윗성부에서 예비를 시키는데, 그런데 이 예비시킨 것이 그 다음 마디에서 G, F 샵으로 해결되도록 하고, 이때 이 B음은 에스케이프 톤으로, 이 B음은 에스케이프 톤입니다. 즉 이 A음은 그 다음에 진행할 음이 G음인데, G음을 바로 가지 않고 거꾸로 다른 방향으로 갔다가 3도 도약 진행으로 벗어났다가, 그래서 에스케이프, 다른 데로 회피됐다가 도망을 쳤다가 다시 원래 가려고 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역시 우리가 지금 지금 여기서 화성 기법을 챕터 32에서의 화성 기법은 여기서 구현된 것입니다. 정사모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과정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번 이 과정에서는 새로운 멜로디 라인을, 지금은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멜로디 솔파다라인데, 그것을 거기서 우리가 교대로 처음에는 맨 위성부,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성부, 또 위성부, 이렇게 교대로 이 빨간 음표를 멜로디를 새로 하나 만들면은 지금 여기 있는 멜로디 라인처럼, 그런 이제 아까 선율이 너무 단순했잖아요. 그냥 같은, 그래서 이제 굴곡이 생기게 하면은 또 베이스 라인하고 또 카운터 포인트도 만나게 되고, 화음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화음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성부입니다. 일부러 베이스라인 외성부만 지금 연주를 한 것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을 이제 피아노 곡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분산 화음을 줘봤습니다. 맨 위에 음표를 가지고 바로 아래 음으로 아르페지오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좀 더 이번에는 이제 이러면 이제 제대로 피아노 악기의 그 피규레이션이 되죠. 슈만입니다. 슈만은 다른 시대에 쓰이지 않던 정삼화음을 여기다가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런 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곡을 분석할 때 우리가 여기다 화음 기호를 쓰면은 너무 별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떤 과정에서 된 것인가. 근데 이제 그것을 거꾸로 봐서 지금 이 경우는 제가 생각한 것은 이 스케일을, 하향하는 스케일을 가지고 하고, 거기서 실제로 슈만이 여기서 제가 음표를 하나씩 교대로 골라내듯이 해서 맨 위덤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도, 저는 아마 슈만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율의 변화를 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피아노 곡다운 음형을 사용하면은 바로 이것이 정삼호음을 독립적으로 사용한 피아노 패세지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그 수법을 조금 달리 한번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elaboration process 제가 우리 하는 그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 경우는 이러한 라인을 한번 줬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런 1도, 4도, 5도의 패턴을 가지고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내성부를 트래블 파트가 F음을 그대로 지속하는 과정에서 이 복합순율을 만들어 봤습니다. 두 개의 복합순율. 제가 복합순율을 가지고 하는 것을 여기에 참고 자료를 마련했는데요. 마침 그 내용이 예전에 제가 이 책을 한 20여 년 전에 이 책을 번역했는데 그대로 번역이 아니고 제가 편집을 해가고 다른 내용도 섞으면서 그렇게 편집하면서 번역을 해가지고 한때 대입법 18세기 대입법의 아주 베스트셀러에서 셀러였었는데요. 근데 중간에 더 좀 할 게 많아가지고 제가 수문당에 이 책을 그만 팔아라고 해서 원본을 제가 받아왔었어요. 받아보는데 그 책은 여전히 책방에 가면 꽂혀 있고 있는데 보니까 책을 만든 걸 또 복사를 해가지고 조금 희미해져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새로 그걸 또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새로운 내용을 더 보충을 했었는데 챕터를 몇 개 가다가 저 진전을 하지를 완성을 못 봤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앞에 제가 그 원래 파일을 제가 PDF 파일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책은 토마스 벤자민이라고 하는 저는 미국 음악이론학교 회장도 하고 있는데요. 토마스 벤자민이 쓴 Counterpoint in the Style of J.S. 요한 세바스찬 바하에서 원래 이 책은 1986년에 출판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가 번역한 책의 표지가 이렇게 생긴 건데 저도 지금 깨끗한 건 하나도 없고 누가 중간에 책이 이제 1년, 2년 정도 나오지 않았는데 책 달라고 해서 다 줘버리고 이렇게 아주 널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복합순율 컴파운드 라인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복합순율 순이 무엇인가 좀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편성된 걸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이때 이 바리톤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 악기의 이름입니다. 이 사운드 한 20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좀 더 좋은 사운드였을 텐데 제가 좀 더 새로 만들 걸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운드가 너무 형편없는데 이 보면 누가 보더라도 두 개 승부죠. 두 개 승부. 이 경우는 순차 상행을 하고 있고 이 경우는 같은 음으로 되돌아오면서 같은 리듬골을 사용합니다. 약박에 시작하고 또 응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것은 도시도 솔 시라시도 하면서 이걸 여기서 이제 시퀀서로 반복을 하고 있고 여기는 또 하행하는 순차적으로 사행하는 라인이 있고 여기서는 같은 음역에서 머무르면서 그다음에 여기서는 종지를 위한 제스처를 씁니다. 이렇게 분명히 두 개의 성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세 개의 성부로 또 나눠 볼 수도 있습니다. 요건 이거하고 이건 제가 원래 있던 곡을 편곡을 한 것인데 이게 세 개의 성부로 하면은 이렇게 사운드가 여전히 안 좋지만도 세 개의 성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 승부, 세 개 승부로 된 것 같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한 개 승부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예. 자, 이건 들어보십시다. 흔히 잘 듣는 곡이죠. 이것이 전형적인 복합 순율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반주 솔로가 악기 가능한 겁니다. 근데 특히 이것은 이제 더블 스타핑이 가능한 현악기가 좋겠죠, 그죠? 그렇지만도 솔로 클라리넷도 우리가 음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복합 순율선이라는 측면에서 이 책에서 이걸 설명하는데 그 두 개 승부, 세 개 승부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이것이 복합 순율선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한 개 순율이지만 그 안에는 사실은 두 개나 그 이상의 성부가 아마 또 제 생각에는 네 개의 성부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복합 순율선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맨 위에는 아까 맨 처음에 들었던 그 순율이 파레 시라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빨갛게 된 것을 복합 순율선을 하나 넣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최소 32에서 얘기하는 크로매틱 인베레이션 코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1도 화음, 그다음에 4도 화음, 5도 화음, 1도 화음인데 1도 화음 내에 또 새로 더 세부적으로 1도, 5도, 1도의 하위 단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운드는 아직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거기에 베이스 성부를 이제 추가를 시키는데 여기서 엔트리가 되는 위치를 달리 했습니다. 여기서는 한 박자 뒤에 엔트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 또 반 박자 뒤에 엔트리를 넣으면은 또 약간의 변화가 생기죠. 그렇게 하면서 타닉 프롤롱게이션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곡이 될지 지금 짐작하실까요? 어떤 곡이 나올지. 자, 그 다음 과정에서는 이번에는 아까 F음이 지속되는 것을 쉼표를 줌으로 해서 마치 여기에 단절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F음이 제가 평소에 그러죠. 이 쉼표를 음악을 쉬게 하는 것도 작곡이라고. 음표를 집어넣는 것만 아니고 그래서 음표는 쉬지만 사실은 위에 라인이 하나 계속 복합 순율선의 라인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듣기에는 마치 한 개처럼 이제 아까는 세 개로 나눠지는 그 각각의 별개의 것인데 그것이 하나로 이제 만들기 위한 작업이죠. 사실은 아직 베이스에는 베이스에는 세 개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로 만들기 위한 이제 F음이 이제 끊어지죠. 자,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지금 이 알림 화음에 여기서 제7음을 줌으로 해서 즉 세컨더리 코드를 만듦으로 해서 여기서 긴장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래 되면 이 4도 화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음악적인 것을 이제 느낄 수 있겠죠. 뭐 간단한 수법입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같은 시퀀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E 플랫 갖고 세컨더리 다미넌트를 여기 또 하나의 미리 선행하는 세컨더리 다미넌트를 가지고 이렇게 시퀀스가 되도록 여기 단위와 그 다음에 이 단위를 시퀀스로 죄송합니다. 이 단위와 그 다음 단위를 시퀀스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좀 더 이제
긴장이 여러 군데 생기게 되죠. 여기 내추럴 때문에 이제 여기 비프레시이고 새로운 호흡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그 펑셔널한 하모니, 기능적 화성을 교과서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거죠. 여기에 우리 후기 낭만주의적인 크로마틱 인벨리싱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딸림 7화음에 제 5음을 반음 올려가지고 만들면은 여기 아마 상당히 적절한 그 호감이 생길 수 있는데요. 무슨 곡인지 짐작하실까요? 좀 들어본 거 근데 이게 피아노 솔로를 하니까 이게 관현악 곡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맨 처음 했던 그 선율선을 좀 6도로 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이제 변화 있게 그리고 리듬을 가지면서 선율선을 변화시켜 봤습니다. 그 선율선을 계속 이제 장식을 하는 과정입니다. 점점 우리가 잘 아는 멜로디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때 물론 그 변화시킬 때는 하나씩 다 이름이 있습니다. 뭐 서스펜션 혹은 뭐 아프쇼트라 여러 가지 이제 이유 있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딸림 7화음을 정삼화음으로 만든 딸림 7화음의 사운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복합 선율선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분명히 이 F음이까지 연장이 선율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완전히 복합 선율선이 없어지고 한 개의 단위가 완벽하게 한 개의 단위가 됐죠. 자, 모신가 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목가춤 마디의 타닉을 미리 하나 선행을 시킨 겁니다. Richard Strauss. 아까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이 F음이 여기까지 처음부터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데 그 다시 F음으로 돌아오면서 여기에 정3화음이 된 딸림 7화음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다시 옥스트라 사운드를 가지고 이 한 과정을 보겠습니다.
리알트 슈트라우스의 틸 오일렌 슈피겔의 유쾌한 장난에 나오는 맨 시작 부분이죠. 네, 여기서 어느 위치에 그러면 정삼화음으로 된 7화음을 사용하는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F가 연장된 마지막 되돌아오면서 여기에 화음이 사용되면서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당연히 여기에 설 수 있을 것 같지만도 고전주의 시대 작곡가들은 이걸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 후기 낭만주의 들어와가지고 이래 되면 이것은 사실은 이 세컨더리 다미넌트로서의 화선적인 기능을 하는 전통적인 방법이죠. 근데 이제 그 코드 퀄리티를 이런 퀄리티를 정화음을 가진 퀄리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서도 그런 크로매틱 인벨리싱 코드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벨리싱 코드를 사용한 우리는 오늘 실습 문제를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실습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코드가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죠. 근데 실제 작품에서는 아주 필요한 곳에 또 나타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적절한 곳에 딱 한 개나 두 군데 이렇게 포인트가 될 곳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리알트 슈트라우스 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음악을 보고 가령 이러한 패시지에서 이 F음을 선율적으로 연장이 되고 거기서 또 다른 그런 다른 계층의 또 성부를 만들고 거기서 우리가 직전에 취급했던 그 세컨더리 다미넌트 코드를 만들고 거기서 어떤 적절한 곳에 정화음을 만들어서 이 F음이 연장되는 것을 도와주는 그렇게 이제 얘기 스토리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 전체적인 구조는 1도, 4도, 5도, 1도죠. 같은 스트럭처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슈만의 예와 그리고 리알트 슈트라우스의 예를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게 컴파운드 라인, 복합 선율선을 한번 봤고요. 이 경우는 이제 딸린 7화음을 변화시킨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여기에 나머지 그 수법에 해당될 수 있는 그 패세지를 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그런 자료를 만들 수가 있겠죠. 혹시 오늘 한 것에 대해서 질문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제가 39장을 강의를 하도록 하고 제 강의를 여기서 끝내고 여러분들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시간에 곡에서 코드들의 진행을 조금 더 음악적으로 도와준 역할을 하고 있는 엠벨리싱 크로매틱 코드들 가운데 디미니시드 세븐스 코드들의 특징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엠벨리싱 디미니시드 세븐스 코드들에는 첫 번째로 세컨더리 디미니시드 세븐스 코드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커먼 톤 디미니시드 세븐스 코드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커먼 톤 디미니시드 세븐스 코드는 이렇게 C 메이저를 예로 들었을 때 C 메이저의 1도의 근음인 이 C 음이 디미니시드 세븐스 코드의 제7음인 C를 1도의 근음과 같은 위치에 삽입하여 만들어진 코드인데 이러한 엠벨리싱 코드에는 네이버링 코드와 패싱 코드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습 문제를 가지고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연습 문제는 교재 185쪽에 1번의 A번으로 C 메이저에서 디미니시드 세븐스 코드인 D 샵, F 샵, A, C를 적어도 3개의 코드를 사용하여 첫 번째 세컨더리 코드로, 두 번째 엠벨리싱 네이버링 코드로, 마지막 엠벨리싱 패싱 코드로 만들어 보라고 하였는데 저는 이 중에서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코드 진행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세컨더리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 우리는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를 터닉이나 다른 다이아토닉 트라이드의 세컨더리 도미넌트로 사용해 왔습니다. 먼저 D#, F#, A, C가 사용된 세컨더리 세븐스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 메이저의 1도로 시작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나올 베이스 코드의 순차 진행을 위하여 저는 1도를 제1 전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세컨더리 세븐스 코드를 사용하기 위하여 그 다음 화음에 3도의 기본 위치 화음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세컨더리 세븐스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음은 3도에 대한 7도의 디미니시드 세븐스 화음으로 베이스에서 크로매틱한 면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도의 진행에 이어 4도의 진행이 이어지는데 이때의 F는 다시 C 메이저의 본연의 모습으로 F 음이 제자리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코드들의 진행에서 사용된 세컨더리 세븐스 코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디미니시드 세븐스 코드를 엠벨리싱 네이버링 코드로서 사용된 화음의 구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와 동일하게 C 메이저의 1도로 시작을 해 보았습니다. 이때 모든 성부를 순차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1도의 오음인 이 G음을 보통 중복시켜서 사용합니다. 이 챕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7화음의 7번째 즉 이곳에서는 이 C음을 C 메이저의 1도의 근음인 C와 같은 자리, 즉 이곳에서는 베이스에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표기를 이 교과서에서는 네이버링의 n을 따서 n diminished 7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네이버링 코드의 진행 후에 다시 이렇게 1도 화음으로 되돌아오면서 여기에 7화음은 C 메이저의 1도 화음 사이에 네이버링 모션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베이스에서 C음이 지속되며 소프라노 음이 네이버링 형태로 나타나 이 코드가 1도 화음 사이에서 엠벨리싱 크로매틱 네이버링 코드로서 사용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컨더리 세븐스 코드와 엠벨리싱 세븐스 코드 함께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 진행은 세컨더리 세븐스 코드를 보여주기 위한 패스지로서 이 부분의 세븐스 코드는 다음에 따라 나오는 3도에 대한 부속 화음으로 쓰여져 이 두 화음이 항상 공존해야 하며 다음의 코드 진행은 전후의 코드와 같은 커먼톤, 이곳에서는 이 베이스의 C음을 공통음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이 1도 화음 사이에서 그 두 화음 사이를 장식하는 엠벨리싱 하는 역할로 1도 화음을 연장시켜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발표하게 될 내용도 마찬가지로 챕터 32에서의 인벨리싱 크로매틱 코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퀘스천을 보게 되면 아래 빈 5선 위에 C 메이저의 D#, F#, A, C의 디미니시 7 코드를 만들어 보는 것인데 제시된 세 가지의 기능에 따라 최소한의 3개 이상의 코드를 사용하여 각각의 화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에서 제시된 세 가지의 기능 중 첫 번째는 Secondary Diminished Seventh 코드고 두 번째는 Embellishing Neighboring 코드, 세 번째는 Embellishing Passing 코드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발표할 내용은 첫 번째와 세 번째 기능을 하는 화성 진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경우에는 임영동음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첫 번째로 Secondary Diminished Seventh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메이저의 D#,
A, C로 구성된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화음을 사성부로 나누게 되면 이와 같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가 어떤 화음의 부속 화음인 세컨더리로 쓰였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디에서 빨간색 음표로 그려진 코드가 이 진행에서 세컨더리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이어져 나오는 세 번째 마디와 묶어서 C 메이저의 3도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를 인벨리싱 도미넌트로 배워왔습니다. 즉, 세컨더리 도미넌트로서 타닉 혹은 다른 어떤 3화음에 앞서 나오는 화음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모든 화음의 구성음들은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지금부터 보시게 될 부분에서는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와 이어서 뒤에 나오는 화음 혹은 앞에 먼저 나왔던 화음 사이에서의 공통음을 찾게 될 것인데, 이러한 반음계적인 화음들을 커먼 톤 디미니시 세븐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인벨리싱 디미니시 세븐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커먼 톤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는 공통음을 통해 화음이 해결되도록 진행하며 이 화음의 근음이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의 제7음을 만들게 됩니다. 이 화음에서는 네이버링 모션과 패싱 모션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보실 내용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패싱 모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코드는 앞에서 주어진 C 메이저의 D 샵, F 샵, A, C의 코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진행은 경과적 진행에서의 인벨리싱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의 예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베이스가 순차 하행을 할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코드가 뒤에 이어서 나오는 코드보다는 패싱 코드 앞에 나오는 코드와 공통음을 가지게 됩니다. 즉, 이 악보에서는 C음이 공통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성부와 마찬가지로 소프라노 성부에서도 연두색 음표로 표시된 것과 같이 반음계적인 순차 하행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코드를 사용한 인벨리싱 패싱 코드의 또 다른 예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이감이 있는 5개의 화음을 통해 화음 진행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네 번째 마디가 바로 인벨리싱 패싱 코드인데, 이처럼 베이스 성부가 반음계적인 순차 상행을 하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소프라노 성부도 베이스보다 3도 높은 음정에서 동일한 간격으로 반음계적 순차 상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빨간색으로 표시된 인벨리싱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는 앞의 예와는 달리 뒤에 이어서 나오는 1도 화음의 제1 전이 화음과 내성에서 C라는 공통음을 갖게 됩니다. 이 C음은 C 메이저의 근음이며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에서의 제7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네 번째 코드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마디에서도 패싱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디의 B 플랫 음은 A샵과 이명 동음으로 쓰였으며, 이처럼 뒷부분과 마찬가지로 베이스 성부에서 반음계적인 순차 상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두 번째 마디의 패싱 코드 중 제7음과 그 뒤에 나오는 5도 3, 4화음의 근음인 G음이 공통음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econdary Diminished Seventh 코드와 Embellishing Passing 코드를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첫 번째 진행에서는 Diminished Seventh 코드가 3도 화음에 앞서 나오는 화음으로서 이에 속한 구성음들이 단계적으로 해결되지만 아래 진행에서는 패싱 코드가 C 메이저의 어떤 다른 3화음에 속하여서 앞에 나오는 화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화음 혹은 베이스가 하행할 경우에는 앞에 나오는 화음과의 어떠한 공통음을 가지고 장식적인 경과적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엠블리싱 크로매틱 코드 중에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증육화음을 통하여 혹은 딸린 칠화음의 변화음을 통하여 반응계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화성을 진행을 조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워크북 185에서 106페이지까지 이르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1번의 B번에 해당하는 A 메이저 주성에서 F, A, C, D샵이라는 음을 가지고 있는 저먼 6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노멀한 저먼 6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먼 6는 수직적으로 저먼 6만 보여드리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이 저먼 6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앞뒤로 화성을 채워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화살표 부분이 바로 저먼 6의 부분인데요. 이 저먼 6에서 포함하고 있는 증육도라는 F음과 D샵의 음은 A 장조의 딸림음인 E음으로 향하는 반응계적인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바로 저먼 6의 기본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런 저먼 6의 수직적인 그 음향만을 가지고 다르게 장식을 하는 부분들을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엠블리싱 네이버링 코드인데요. 이렇게 수직적으로는 좀 전에 그런 모습과 똑같은 그리고 기본 위치로 그대로 저먼 6를 사용하였지만 앞과 뒤 화음이 5도 화음을 수식하거나 혹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1도와 1도 사이에 있는 장식적인 효과로서 노란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커먼톤을 의해서 해결의 기능을 하면서 보조적인 네이버링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좀 전에 보셨던 노멀한 그런 상황에서의 그 완전 8도를 향하는 도면트를 향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소프라노 성부의 미레미 그리고 그다음에 도샵, 도 제자리, 도샵 이렇게 해서 네이버링적인 그런 선율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먼 6의 기본 위치인 것들을 지키려고 이렇게 놔뒀었는데 이렇게 제시했는데 혹시 커먼톤이라고 되어 있는 노란 박스에 이 부분을 베이스로 가져다 놓는다면 저먼 6는 전형이 되는 거겠죠. 인벌전이. 그랬을 때는 이제 베이스가 같은 위에서의 보조적인 기능을 제대로 더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소개할 화음은 오도 스텝은 그러니까 탈림 7화음을 변화하여서 만든 크로매틱 관계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오더 세븐스에서 오음을 반음 올린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어그먼티 증화음이 되는 관계를 해결하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더 세븐, 바로 도미넌트 세븐이 1도로 해결되는 종지, 그래서 오스텐틱 케이던스를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를 소개하였는데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A음에 샵을 하여서 베이스에 있는 D음과 증 관계를 만들어서 많은 긴장감들을 주면서 장식한 이런 화음입니다. 이 A샵은 B 양쪽에 있는 B음 사이에 있는 네이버링 기능을 하고 또 소프라노에서도 선율적으로 솔, 파샵, 솔 이렇게 네이버링 기능을 하면서 크로매틱 코드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화성풀이를 통해서 크로매틱 코드들, 엠베리싱한 그 크로매틱 코드들이 어떤 상황에서 장식이 되어져서 하나의 화성이 연결되어진지를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이를 해보았는데요. 파란색으로 제시한 부분이 워크북에 나타나 있는 문제에 해당하는 거고 까만색 음표가 제가 그 기호에 맞춰서 풀이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네이버링의 기능을 하는 이런 화음과 있고 그다음 초록색으로 표시한 패싱에 해당하는 이러한 크로매틱 코드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골디넷 워크북 챕터 32 엠벨리싱 크로매틱 코드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볼 문제는 페이지 185의 1번의 B1번과 B3번 그리고 페이지 186의 2번, 페이지 186의 3번의 B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문제는 A 메이저에서 절먼 6를 사용하여 진행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각 해당하는 기능에 따라서 절먼 6 화음을 제시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A 메이저의 절먼 6 구성음은 F, A, C, D샵의 구성음으로 이루어지고 먼저 이 절먼 6의 일반적인 노멀한 기능에 대하여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먼 6를 사성으로 표시하면 이와 같이 파와 레샵의 직육도 관계, 파와 라의 장삼도, 파와 도의 완전 오도의 관계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절먼 6를 다른 화음들과 진행으로서 나타내주면 다음과 같이 1도 절먼 6, 5도의 46, 35, 1도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먼 6의 경우는 5도로 해결되어지는데요. 각각의 구성음은 레샵은 미로, 도는 도샵으로, 파는 미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절먼 6 다음에 5도 화음이 바로 오지 않고 5도의 46 화음이 오는 경우는 흔히 병행 5도의 진행을 피하려고
방지하기 위한 진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절먼 6의 장식적 엠벨리싱 패싱 코드로서의 기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진행을 살펴보시면 1도, 2도, 2사, 절먼 6, 1도로서 진행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베이스 음을 공통음으로 4바까지 쭉 진행을 하고 있고 모든 나머지 성부들이 반음계적으로 상행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세 번째 박자에 해당하는 절먼 6음 또한 반음계적으로서 상행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화음은 이러한 진행에서 경과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패싱 코드로서 보게 됩니다. 골디는 이러한 기능을 가진 절먼 6를 절먼 6의 표기 앞에 P를 붙여서 표기를 하였는데 교재에서는 페이지 590을 참조하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페이지 186의 2번 문제인데요. 여기에서는 4성부 텍스처를 사용하며 전격 종지를 만들고 도미넌트의 증, 7, 감 7 화음을 각각 따로 포함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미넌트의 증 7 화음과 감 7 화음을 따로 표시를 해보면 도미넌트의 오음이 레가 샵이 되는 경우, 레가 플랫이 되는 경우로서 구분 지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변형된 도미넌트 7 화음 중에서 오음이 플랫된 5도 감 7 화음에 대하여 진행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 메이저에서의 5도 감 7 화음이 사용된 형태인데요. 여기에서 빨간 음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도미넌트의 7화음 5음이 됩니다. 이 5음이 플랫됨으로써 도미넌트 화음이 변형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변형된 음으로 인하여서 위의 F샵과 증육도의 음정 간격이 생겨나게 되고 이것은 반음 하행하고 상행함으로써 해결하게 됩니다. 또한 앞의 음과 뒤의 음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솔, 라플렛, 솔로 보조적인 기능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된 도미넌트 화음은 흔히 쓰이지는 않는 형태로서 1900년대 초 센티멘탈 발라드에서 사용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문제는 페이지 186의 3B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외성 안에 내성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책에서 주어지고 있는 음들은 빨간 음표로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 내성을 채운 음표들은 검은색 음표로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네. 이 프레이즈를 화성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매우 복잡하지만
화살표가 표시된 부분을 중심으로써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은 모두 패싱 코드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변형된 5도 7화음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화음들인데요. 먼저 1, 2마디를 확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디 1에서는 1도가 지속되며 내성이 변화하는 형태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박에서는 동일한 베이스 음의 음으로 4도가 나타나며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디 2에서는 이 음이 플랫되어 나타나며 그 다음에는 최상성부가 B플랫과 이명동음인 A샵으로 바뀐 절먼 6의 화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 화음은 기능적으로는 베이스 음이 G 음으로 지속되어서 페달톤으로 나타나며 최상성부에서는 반음계적으로 상행하는 형태로 나타나므로 패싱톤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절먼 6가 5도로 해결되지 않고 이전에 진행되어지던 방향성 그대로 반음계적 순차 진행이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마디 1, 2의 화음은 하나로 축약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1도로서 느껴질 수 있게 됩니다. 뒤이어 마디 3, 4도 이와 같은 화성으로 분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박에서는 미음이 플랫되어진 2도의 버로우드 코드가 사용되고 네 번째 박에서는 7도의 부속 7화 부감화 세컨더리 디미니시 코드가 사용됨으로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디의 두 번째 박에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변형된 5도 감칠 화음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 모두 반음계적으로 경과적인 진행을 보이는 코드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3, 4마디를 화성을 묶어보면 네 번째 마디의 첫 박까지 중개화음인 4도로 보았고 그 다음 변형된 5도, 1도로서의 진행으로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진행을 보시면 1도, 4도, 5도, 1도의 진행으로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